자, 오늘 영상에서는 전편에서 예고드린 대로 사역동사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시험에도 잘 나오고 일상에서도 진짜 자주 쓰입니다. 이 사역동사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선 몇 가지 기본 원칙부터 좀 정리를 해야 돼요. 자, 첫째,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 목적 보호란 목적어의 동작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둘째, 보호 자리에는 명사와 형용사만 올 수 있다. 셋째, 그런데 이 목적 보호 자리에 동사를 쓰고 싶으면 동사 원형 앞에 to를 붙여서 동사를 다른 품사로 바꿔라. 이게 바로 투부정사의 정의였죠. 투부정사라는 거는 동사 앞에 to를 붙여갖고 동사를 다른 품사로 바꾸는 거예요. 넷째, 분사는 형용사다. 과거 분사는 수동, 뭐뭐를 당한의 개념이고 현재 분사는 진행, 뭐뭐 하고 있는을 나타내는 형용사입니다. 분사를 동사라고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동사 아니고 분사는 형용사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었어요. 과거 분사는 정확히 말하면 타동사의 과거 분사를 말하는 거지만 지금은 그런 말 신경 쓰지 말기로 하고요. 이 원칙들이 우리들이 그동안 지난 영상에서 다 배웠던 것들이에요. 현재 분사의 의미만 오늘 처음 나오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사역동사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을 저렇게 정리해 봤는데요. 이미 대부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이고요. 또 저 내용은 사역동사만을 위한 이론이 아니에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영어 공부하시면서 진짜 여기저기서 주구장창 활용하실 내용이니까 귀찮아하지 마시고 꼭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간단하지만 모르면 치명적인 내용들이거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동사 들어갑니다. 일단 사역동사라는 말에서 사역이라는 단어는 어떤 일을 시킨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럼 이거 한번 관찰해 보실까요? 나는 시켰다. 우리말이에요. 자, 하지만 영어의 어순으로 제가 써봤죠. 나는 시켰다. 주어와 동사. 그죠? 나는 시켰다. 사역동사. 그러면 이렇게 나는 시켰다라는 주어 동사만 가지고 문장이 완성됐는지 한번 보실 거예요. 친구랑 대화를 합니다. 야, 내가 시켰어. 뭐 짜장면 시켰냐? 아니, 그게 아니고 어떤 일을 시켰다고. 아, 뭔 일을 시켰나 본데 누구한테 시켰냐? 내 동생한테. 뭐 하라고 시켰는데? 청소 좀 하라고. 여러분들, 나는 시켰다라는 주어 동사까지만 나오고 나면 의미가 완벽해지는 게 아니죠. 주어 동사가 나왔으니까 문장의 요건은 갖췄어요. 그런데 문장이 완성이 안 됐어요. 나는 시켰다 그러면 뭘 시켰는지가 나와야 되고 누구에게 시켰는지가 나와야 돼요. 이게 나와도 되고 안 나와도 되는 게 아니고 반드시 나와야 돼요. 이게 안 나오면 상대방이 자꾸 추가 질문을 하게 돼 있어요. 상대방이 추가 질문을 한다라는 얘기는 내가 충분한 정보를 반드시 있어야 될 정보를 문장 속에 담지 않았다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역동사 그래가지고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보 이런 순으로 된다 이렇게 외우지 마시고요. 한번 잘 관찰을 해보시면 돼요. 나는 시켰다 그러면 뒤에 누구에게 시켰을까? 뭐 하라고 시켰을까? 이게 나와야 되는구나. 근데 영어에서는 동사 뒤에 누구누구에게 라는 말이 온다면 얘를 동사 바로 뒤에 쓴다 그랬으니까 순서도 그렇게 되겠구나. 나는 시켰다. 누구에게 먼저 오고 뭐 하라고 시켰을까? 이렇게 와야 되는구나. 당연히 이렇게 오는구나 라는 생각을 먼저 하셔야 돼요. 이 생각을 안 하시고 사역동사는 주어동사, 목적어, 목적보 이런 식으로 막 달달달 외우시면 공부가 재미도 없고요. 외울 것만 늘어나잖아요. 자, 그럼 이제 시킨다 라는 사역동사를 가지고 한국어 문장을 하나 만들어 볼 거예요. 나는 탐에게 내 차를 닦으라고 시켰다. 완벽한 한국어 문장이죠. 자, 일단 저 문장의 어순을 영어 어순으로 바꿔볼 거예요. 주어 동사 쓰시면 되겠죠. 나는 시켰다. 누구에게가 먼저 나와야 된다 그랬어요. 탐에게. 그렇죠? 그럼 이제 나머지 하나 남네. 내 차를 닦으라고. 그죠? 자, 이렇게 한국어 문장을 써놓고 이제 이 문장에서 우리는 다시 주어 동사 찾아볼 거예요. 주어는 나는. 동사는 시켰다. 그럼 탐에게 시켰다니까 탐에게 이건 뭐죠? 을에게 이렇게 들어가네요. 아, 목적어네. 그럼 마지막 내 차를 닦으라고 얘는 뭐예요? 누가 닦아요? 제가 닦아요? 탐이 닦아요? 그죠? 차 닦는 건 탐이 하는 거잖아요. 아, 목적어가 닦는구나. 이렇게 목적어의 동작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걸 우리는 뭐라고 배웠다? 그죠? 목적보호죠. 자, 이제 그럼 저 문장을 그대로 영어로 바꿔볼 거예요. 영어 어순으로 이미 정리가 됐으니까 그냥 해당 단어만 딱딱 집어넣으시면 끝납니다. 자, 대신에 시켰다라는 뜻을 가진 동사 have를 사용하기로 할 거예요. 주어 나는 I. 동사 시켰다. 근데 과거 시제네요. 그럼 have가 아니고 had 이렇게 쓰셔야 되겠죠? 누구에게 시켰나? 탐에게. 뭐 하라고 시켰나? 내 차 닦으라고 wash my car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그럼 I had Tom wash my car 말이 이렇게 나오죠. 주어는 누구? I. 동사는 누구? had. 사역동사죠. 탐에게 그랬으니까 탐은 목적어. wash my car는 뭐죠? 그러면은 탐이 닦는 거니까 목적어가 닦는 거네. 그러니까 쟤는 목적보호예요.
근데 뭐가 잘못됐죠, 지금 보시니까. 목적 보호 자리에는 뭐가 와요? 명사, 형용사. 근데 목적 보호 자리에 wash, 닦다라는 동사가 와 있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동사를 명사나 형용사로 바꿔야지. 그럼 어떻게 해요? 동사 앞에 to를 붙이면 돼요. 그럼 I had time to wash my car.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원래는 맞는 문장이에요. 목적 보호 자리에 동사 뭐다? 그러니까 동사를 굳이 쓰고 싶다면 동사의 품사를 바꿔. 어떻게 하면 바뀌는데 앞에 to를 붙여. 이게 원래는 맞는 거예요. 저 문장이 원래는 문법적으로 정확히 맞는 문장이고요. 한 200년 전까지만 해도 실제로 영어권에서 저렇게 썼어요. 영문학 전공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200~300년 전 영미문학 공부해 보시면 저렇게 사역동사와 목적 보호 자리에 동사가 오면 그 앞에 to를 썼어요. 그래야 문법적으로 정확하니까 쓴 거예요. 당연히 써야 되는 거였어요. 당시 원문 그대로 나온 책 보시면 저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 책이라도 현대 영어로 바뀌어갖고 나온 책은 저렇게 안 표현이 되겠지만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200~300년 전 영미문학 책 구해 보셔가지고 그 당시 표현 그대로 쓰여진 책이요. 그거를 구하셔가지고 보시면은 저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이유인지는 몰라요. 갑자기 사람들이 저 자리에 to를 쓰기도 하고 안 쓰기도 하는 현상이 생겼어요. 이유는 저도 몰라요. 어느 순간부터 언어는 아무 이유 없이 뜬금없이 서서히 바뀌는 경우가 많거든요. 우리 한국어도 마찬가지죠. 개, 멍멍이, 댕댕이 이거 명사잖아요. 근데 얘가 어느 순간 부사로 확장되기 시작했어요. 멍멍이는 분명히 명사인데 이게 갑자기 부사로 쓰이기 시작하는 거야. 와, 개 좋다. 개 무섭다. 아씨, 개 빡치네. 이렇게 얘가 부사로도 쓰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어떤 놈이 이렇게 썼는지도 지금 몰라요. 그리고 이게 왜 확산돼가지고 지금 일상적으로 많이 쓰이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그 전에는 자장면이 표준어였거든요. 근데 발음이 좀 웃기잖아요. 자장면. 예쁜 여자 아나운서가 단정하게 차려입고 뉴스에서 올 1, 4분기 자장면 값이 올라서 이러면 저는 좀 이상해 보였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자장면이 표준어라고 하지만 개무시하고 짜장면 하니까 지금은 자장면과 짜장면이 둘 다 표준어로 인정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한 100년쯤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게 짜장면이니까 아마 짜장면이 단독으로 표준어가 될 확률이 높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장면이 원래 올바른 애였는데 얘가 무시당하기 시작하고 짜장면이랑 병행해서 쓰더니 나중엔 오히려 자장면이 틀린 표현이 돼버리는 그런 현상이 분명히 나올 거예요. 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불과 200~300년 전까지만 해도 당시 문서 보면 사역동사도 지각동사도 목적보호 자리에 동사가 오면 to를 붙였어요. 근데 어느 순간 사람들이 갑자기 저기 있는 to를 쓰기도 하고 안 쓰기도 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동시대 문서에 보면은 저 자리에 to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하는 그런 시기가 또 있어요. 같은 시대 문서인데 그래요. 그러니까 to를 넣기도 하고 빼기도 하는 게 사회적으로 용인이 됐다라는 거죠, 이미. 근데 또 시간이 좀 지나니까 갑자기 어느 순간 to가 싹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더니 지금 현대 영어에서는 저 자리에 to를 안 써요. 오히려 to를 쓰면 틀린 표현이 돼버렸어요. 마치 자장면이 표준어였는데 나중에 표준어 자리 뺏기고 틀린 표현이 되어버리듯이 현대 영어에서는 저 자리에 to를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다? 현대 영어에서는 사역동사가 쓰인 경우 목적 보호 자리에 동사가 와도 to를 쓰지 않는다, 이 얘기죠. 원래는 쓰는 게 맞고 그렇게 썼었는데 어느 순간 안 쓴다, 이제 쓰면 틀린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맨날 선생님들이 야, 사역동사 쓰이면 야, 여기 to 쓰면 안 돼, 알겠지?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또 이게 시험엔 엄청 잘 나와. 사실 우리가 들은 설명은 저게 다였어요. 사역동사가 쓰인 경우에 목적 보호 자리에 to를 쓰면 안 된다. 그냥 우리 머릿속에는 저것만 박혀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 저 자리에 원래 to를 쓸 생각도 원래는 안 했거든요. 그냥 아무 생각 없었어. 근데 선생님이 저 자리에 to를 쓰면 안 된대. 그리고는 중간고사, 기말고사 또는 대입시험에 주구장창 나오는 거예요. 다음 중 어색한 표현은 이러면서. 그래갖고 예문에 I had time to wash my car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야, 이거 사육동사니까 to 쓰면 안 된다 했는데 얘가 틀렸네 그러고 이 문장 틀렸네 그러고 딱 정답으로 체크했죠. 이렇게 시험을 보곤 했어요. 그래서 모든 영어책에 사역동사에 대해 목적 보호 자리에 동사가 오면 to를 쓰지 않는다, 중요하다, 외워라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는 to만 신경 쓰고 앞에 동사라는 말을 무시하기 시작을 해요. 대부분 그냥 to가 안 온다 시험 봐야 되니까 외워야 되니까 to가 안 온다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여기에만 초점을 맞췄어요. 근데 좀 웃기지 않나요?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좀 웃기잖아. 원래 그냥 애들은 저기에 to를 써야 하는지 말아야 되는지 아무 생각도 없고 관심도 없었어. 근데 선생님이 저기에 to 쓰면 안 된대. 근데 엄청 중요하대. 시험에 낼 거래. 그리고 또 진짜 시험에 나와. 근데 왜 저게 중요한지 우리는 잘 몰라. 하지만 이제는 아셨을 거예요. 이제 왜 to를 저 자리에 쓰지 않는 것이 왜 중요하고 시험에 자주 나오나.
이제 우리는 그걸 알았어요. 아니 목적 보호 자리니까 원래는 동사를 못 써. 동사 쓰려면 to를 써야 돼. 이게 원칙이야. to를 안 쓰면 문법적으로 틀린 문장이에요. 그래서 200~300년 전에는 to를 썼다고. 근데 지금은 to를 쓰면 오히려 틀려. 이유는 모르겠는데 언어가 그렇게 변했어요. 문법적으로는 틀리지만 사람들이 그렇게 하기로 묵시적으로 합의를 봤어요. 그래서 시험에 잘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I had time to wash my car에서 원래는 이게 맞다고. 근데 어느 순간 쓰기도 하고 안 쓰기도 해. 쓰기도 하고 안 쓰기도 해. 생략도 가능해. 이 얘기죠. 그래서 저기에 괄호가 땅 생기는 거예요. 이거 보시면 여러분들 help라는 동사가 떠오르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 그건 나중에 얘기할게요. 근데 다수결로 to 빼기로 했단다. 그래서 I had time wash my car에서 to가 빠진 상태로 지금 사용이 되는 거예요. 자, 잘 보세요. 저 상태 보시면은 동사가 두 개잖아요. I had 사역동사 하나, wash 분명히 동사죠. 저거 문장의 성리본칙에 어긋나잖아요. 문장의 성리본칙 주어동사 오직 하나씩만 있어야 된다고 우리 2강에서 배웠잖아요. 법칙이 어긋난다고 저러시면 안 돼요. 근데 어쩌겠어요? 저렇게 쓰기로 합의 끝났는데.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사역동사라는 놈은 법을 잘 지키는 놈인가요? 법을 어기는 놈인가요? 맞아요. 법을 어기는 놈이에요. 근데 법을 어겨도 사람들이 뭐라 시비를 안 걸어. 아주 난 놈이야. 특이해. 그래서 시험에 잘 나오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달달달 외우죠. 주어 플러스 사역동사 플러스 목적어 플러스 동사원형, to 오면 안 된다. 동사원형, 동사원형, to 오면 안 된다. 동사원형, 동사원형. 근데 갑자기 이런 문제가 나와. I had my car washed. 열심히 외운 친구들 이제 망할 차례예요. 목적 보호 자리에 to 안 쓴다. 동사원형이다. 이렇게 외웠는데 washed? ed가 붙었네. 이거 동사원형 아니네. 이거 틀린 문장이네 하고 답 체크하는 거야. 이래갖고 시험 망하는 거예요. 저 문장에서 주어는 누구? I, 내가. 동사는 사역동사 had, 시켰다. 누구에게? 차에게. 목적어가 my car예요. 얘들은 자동차한테도 뭘 막 시켜. 그럼 그 뒤에 washed는 목적 보호죠? 자, 그럼 차가 닦아요? 닦여요? 차가 요즘 황사 때문에 내가 몸이 좀 지저분하네? 샤워 좀 할까? 그러고 차가 막 닦아요? 자기 몸을? 그럼 좀 무섭겠죠? 그죠? 차는 닦는 게 아니고 닦이는 거예요. 즉 수동이죠. 그래야 자연스럽죠. 수동이란 말은 저 washed의 정체가 과거분사라는 말이죠. 과거분사는 형용사라 그랬죠. 목적 보호 자리에는 명사나 형용사가 온다. 근데 과거분사는 형용사다. 목적 보호 자리에 과거분사, 즉 형용사가 왔다. 맞게 왔네. 그러니까 저건 맞는 문장인 거야. 그러니까 to 없다, 동사 원형이다 라는 곳에만 포인트를 맞춰가지고 시험용으로 가르치고 시험용으로만 배우니까 저 자리가 원래 목적 보호 자리다. 명사, 형용사만 온다. 동사를 쓰고 싶으면 to를 붙여야 한다. 근데 사역동사는 to를 안 붙인다. 문법적으로 틀렸지만 그렇게들 쓴다. 이렇게 정확하게 배웠어야 되는데 하나만 기억하는 거야. to 안 오고 동사 원형. 이것만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자리가 목적 보호 자리라는 본질을 자꾸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 문장을 써놓고 학생들한테 야, 여기에 생략된 거 뭐 있어? 그러면 애들이 to 생략됐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to는요 동사 원형 앞에 오는 거지 저렇게 ed가 붙은 과거형이나 과거 분사에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to는 애초부터 저 자리에 들어갈 수도 없고 들어가서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to가 생략됐어? 하고 물어보면 네 그런다니까요. 자, 일단 저 washed의 정체를 크로스 체크 해보겠습니다. 3단 변화는 wash, washed, washed. 자, 지난 시간에 우리 얘기했었죠. 과거형까지만 동사예요. 원형 wash, 닦다 동사예요. 과거형 washed, 닦았다 동사입니다. 과거분사 washed는 수동의 의미를 가진 형용사라 그랬어요. 수동이니까 닦이는 걸 당하다, 즉 닦이다. 근데 동사가 아니고 형용사니까 닦이다 이러면 안 되고 닦인 이런 뜻이에요. 그럼 저 문장에 있는 washed는 과거형일까요? 과거 분사형일까요? 과거형, 과거 분사형이 똑같이 생겼으니까 구분할 수 있어야겠죠? 만일 과거형, 동사 과거형 washed라면 닦았다라는 뜻이고 그럼 뭘 닦아? 뒤에 목적어가 나와야 돼요. 근데 아무것도 없어요. 즉 동사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럼 뭐다? 하나밖에 안 남았네. 과거 분사일 수밖에 없다. 과거 분사는 뭐다? 형용사다. 목적 보호 자리에 형용사 왔네? 그럼 맞는 거지.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상황이 이런 상황이에요. 야, 빌 쟤 왜 운동장 저러고 뛰고 있냐? 내가 숙제를 안 해와갖고 애가 내가 벌로 운동장 돌리는 중이야? 내가 시켰다. 빌에게 뛰고 있으라고. 이렇게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영어로 바꿔볼까요? 내가 I 시켰다. had 빌에게 빌 뛰고 있으라고. 야, 너 선생님 이거 할 동안 뛰고 있어? 뛰고 있으라고. 뛰다는 run인데 뛰고 있어라. 진행이네요. 그죠? 그럼 running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I had been running. 맞는 문장인지 점검해 볼까요? 주어는 I, 내가. had는 사역동사, 시켰다. bill에게 목적어네요. running, 뛰고 있으라고. 누가 뛰어요? bill이 뛰는구나. 그죠? 목적어가 뛰는구나.
목적어의 동작이나 상태, running은 목적 보호구나. 목적 보호 자리에는 명사나 형용사가 와야 되죠. 근데 running은 진행의 의미를 가진 현재 분사죠. 현재 분사, 과거 분사는 뭐다? 형용사라고 했죠. 그럼 목적 보호 자리에 형용사 왔네요. 목적 보호 자리에 형용사 괜찮나요? 그렇죠. 괜찮죠. 그럼 저 문장은 맞는 문장이라는 거예요. 원칙을 알면은 저런 걸 갖고 고민하실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역동사도 특별한 거 없이 그냥 다 똑같아요. 주어가 시켰다. 시켰다 누구에게? 뭐 하라고 시켰을까? 그냥 이 구조의 문장일 뿐인 거예요. 필연적으로 목적 보호 나오고요. 저 자리에 명사나 형용사 오면 되고요. 동사를 쓰려면 이게 문제가 됐던 것 뿐이에요. 원래는 to를 붙여야 되는데 사역동사는 그 법칙 개무시하고 그냥 to 없이 그냥 동사 써버리고 있다. 지금 현재 분사, 과거 분사는 형용사니까 당연히 목적 보호 자리에 올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저기서 우리가 몰랐던 법칙이 있나요? 딱 하나, 사역동사는 무법자다. 문법 안 지키는 무법자다라는 거 빼고는 이전 영상 목적보호편에서 배웠던 그대로 다 적용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동사도 목적보호라는 관점에서 접근하면 별 다를 게 없어요. 그놈의 to 빼고 동사 원형에만 꽂혀가지고 기본을 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헷갈리는 거고. 그럼 이렇게 시키다라는 뜻을 가진 사역동사가 어떤 게 있는지 알면 되겠죠? 자, 사역동사 딱 4개밖에 없습니다. make, have, let, 그 다음에 get. 딱 이렇게 4가지예요. 이 외에는 사역동사 없습니다. 혼동하시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force, 강요하다라는 뜻이죠. 이걸 내 맘대로 강요한다 그랬으니까 억지로 일을 시켰네? 이거 사역동사네? 이러시면 안 돼요. 사역동사는 딱 저 4가지입니다. make, have, let, get. 저 중에 get은 제가 따로 표시를 해놨죠. 열외라고 표시했죠. 그죠? 그 이유는 다음 영상에서 밝혀드릴게요. 자, Let It Go라는 노래 아시죠? 노래는 안 부르겠습니다. 구독자 떨어질까봐 노래는 안 부를 거예요. 사역동사 let, 목적어 it, 목적보 go. 목적보 자리에 동사 to 써야 되는데 사역동사네. 니네 원래 삐딱선이지. 오케이, to 안 써도 인정. 사역동사는 to 안 쓰지 오히려. 자, 직역하면 let it go, 그것을 가도록 해라. 그것을 가게 해라.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야 그거 잊어. 그냥 네 마음속에서 보내버려, 잊어버려, 이런 뜻으로 많이 쓰이는 문장이에요. 3년 전에 이별 때문에 나 마음이 아직도 아파. Let it go, 잊어버려, 마음속에서 보내버려, 이런 식으로 쓰는 문장입니다. 많이 씁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학교에서 배우셨던 그 그림으로 사역동사를 한번 정리하면서 그 당시 필기는 열심히 했지만 그 의미가 뭔지 완전하게 파악하지 못했던 것들, 일부만 알았던 것들을 이제 해결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사역동사에서 배우실 때 주로 주어 플러스 사역동사 플러스 목적어 플러스 목적보 이래가지고 목적보 밑에다가 밑줄 쫙 긋고 자 목적보 자리에 올 수 있는 거 동사원형 ing, pp 이런 식으로 배우셨고요. 이런 식으로 선생님들이 정리를 해주셨어요. 그나마 이렇게 정리해 주시는 선생님들은 친절한 선생님들이십니다. 근데 이제 저게 무슨 의미인지 해석하실 수 있겠죠? 목적보 자리엔 원래 명사나 형용사가 와야 된다. 거기에 현재 분사 ing, 과거 분사 pp는 형용사니까 당연히 올 수 있다. 근데 동사를 쓰려면 to 없는 원형 동사 써라. to 쓰면 안 된다. 사역동사는 원래는 써야 맞지만 사역동사는 그 문법을 파괴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깔끔하게 끝나는 거예요. 자, 이제 아까 열애라고 표시했던 사역동사 get 있죠? 그놈만 처리하면 사역동사는 완전하게 마무리가 되는데요. 이전에 목적보호에 관한 지식을 활용할 수 없었던 우리들이라면 이렇게 애써서 사역동사 공부 잘 해놓고도 사역동사 이 get이 또 복병이 돼서 여러분들을 괴롭혀요. 실제로 영어책에서도 사역동사 make, have, let 순서대로 설명해 놓습니다. 이렇게 실컷 설명해 놓고 보통 마지막에 get을 설명하는데요. 여기서 또 학생들이 소위 말해서 개빡치는 일이 발생해요. 여태 사역동사에서 설명한 거 싸그리 뒤집어져 버리거든요. 하지만 이미 우리는 이 사실 목적보호 자리에는 명사, 형용사 온다. 분사는 동사 아니고 형용사다. 이 2가지 지식만 잘 가지고 계시면 저 get이 뭔가 사역동사의 예외다. 막 또 다른 표현이 막 나온다. 이렇게 골치 아프게 공부를 했었는데 이게 말끔하게 처리되니까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사역동사 get 하나만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이에요.